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을 전공하고서 현재 미술학원을 하면서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저의 정말이지 짧고도 강렬하고 파란만장했던 결혼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 남편을 만난 건 제가 운영하던 미술학원에서였어요. 저희는 원래 입시미술을 가르치는 학원이었거든요. 꼭 미술이 아니더라도 아마 입시학원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스트레스가 정말 엄청나거든요. 아이들 한 명 한 명 케어하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닌데다가 예고 보내고 대학 보내는 결과값이 차트로 좌르륵 나와요. 그 스트레스도 장난이 아니죠. 사실 학원은 정말 잘 됐어요. 너무 잘 됐죠. 입시 잘 보내는 학원으로 소문이 나 학생들은 나날이 넘쳐났어요. 선생님도 6분이나 계셨고 학원 규모는 점점 커지고 이사도 하고 다른 지점까지 낼 정도로 돈은 많이 벌었지만 정작 저는 너무 힘이 들어 신경성 위험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한번 크게 아프고 난 이후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돈을 많이 벌면 뭐하나 내 몸 아프면 다 소용없지 싶어 어느 날 아예 학원을 성인 취미반 중심으로 바꿔버렸어요. 당연히 수입은 뚝 떨어졌지만 마음은 엄청나게 편해지고 좋더라고요. 성인 취미반이라면서 주로 그림을 배우러 오는 분들은 대부분 여자 고객님들이었어요. 그 와중에 남편은 아주 드문 남자 수강생이라 제게도 좀 독특한 인상으로 다가왔었죠. 사실 저희 학원은 여자분들이 훨씬 많이 오시고 남자분들은 오시더라도 여자친구 따라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태주님은 어떻게 혼자서 그림 배우러 오실 생각을 하셨어요? 실은 저도 그래서 좀 걱정을 했어요. 남자 혼자 가도 되나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까 싶어서. 전혀요. 너무 보기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사실 전 저희 엄마한테 선물하고 싶어서 배우게 됐어요. 곧 생신이시라 선물로 드리고 싶어서요. 우와, 어머니는 너무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멋진 효자 아드님을 두셔서. 그렇게 그림을 가르치고 배우면서 시작된 관계였죠. 남편의 구애로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됐고 시간이 흘러 또 자연스럽게 남편의 엄마를 처음 보게 되는데 사실 처음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젊어서 놀란 거였죠. 저 솔직히 너무 놀랐어요. 어머니가 너무 동안이셔서. 그게 실은 말이야. 이건 너만 알고 있어야 돼. 사실 내가 우리 태주를 20살에 가졌잖니. 그래서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 거기다 뭐 내가 좀 동안이기도 하고. 농담이야. 아무튼 그래서 어디 나가면 엄마로 보는 사람이 잘 없긴 해. 다들 누나인 줄 알더라고. 맞아. 사실 우리 집은 나 갓난아기 때 엄마가 이혼하셔서 우리 둘이 유독 더 애틋하게 자랐거든. 그래서 사이도 좋고 다른 모자들보다 더 편안하게 지내는 편이라 손도 잡고 다니고 그러는데 우리 둘이 나가면 가끔은 커플인 줄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다니까. 맞아. 저번에 백화점에 뭐 사러 갔는데 너무 당연히 커플인 줄 알고 여자친구분이 참 잘 어울리시네요 그러는데 그냥 기분 좋아서 아무 말 안 했지 뭐니. 두 사람의 말처럼 남편은 엄마와 유독 가깝고 다정해 보였어요. 저도 남동생이 하나 있어서 알지만 사실 아들들이 부모님께 그렇게 다정하고 살가운 경우가 잘 없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항상 엄마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원체 효자인 사람이었죠. 당신은 어머님이랑 진짜 가까운 것 같아. 어떻게 그래? 내 동생 보면 부모님이고 가족이고 뭐고 그저 지 친구들밖에 모르던데. 사실 다들 그렇지 뭐. 근데 유독 우리가 좀 남다르긴 한 것 같아. 아무래도 우리 엄마가 어릴 때부터 워낙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 나 하나만 보고 살아오신 분이고 또 아빠 없이 나를 혼자 키우셨잖아. 나 키우느라 미용실 하면서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어.
여자 혼자 아들 키우면서 사는 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 그래서 더 애틋한가 봐. 이젠 고생 안 하게 해드리고 싶고. 사실 다들 아실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 너무 효자인 남자, 솔직히 별로 달갑지 않잖아요. 괜히 마마보이, 엄마 아들이 기피해야 되는 남자 1, 2위를 다투겠어요? 그런데도 제가 남편에게 별 불만이 없었고 또 결혼도 망설이지 않고 결심하게 됐던 이유는 시모가 절 워낙 예뻐했기 때문이었어요. 왜 흔히들 자기 아들 너무 아끼는 엄마들은 여자친구나 며느리를 엄청 견제하고 구박하고 심지어는 질투까지 해서 둘 사이를 회방 놓기도 하잖아요. 미디어에서 워낙 그런 얘기를 많이 봐서 사실 좀 걱정도 있었는데 저희 시모는 예비 며느리 시절부터 저를 너무 아껴줬어요. 워낙 젊다 보니 말도 잘 통하는 데다가 감각도 젊어서 시모와 며느리가 아니라 젊은 고모 정도의 느낌도 들었죠. 너한테만 하는 말이지만 사실 난 딸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했잖니. 이건 우리 태주한텐 비밀이다. 알지? 네, 그럼요. 태주 씨한텐 말 안 할게요. 난 딸 있는 친구들이 항상 부러웠어. 같이 손잡고 쇼핑도 다니고 머리도 같이 하고 그런 거 너무너무 부러웠는데 이제 나도 네가 있으니까. 우리 이제 자주 좋은 데도 다니고 그러자. 응? 나는 너 딸 삼고 너는 나 엄마 삼고 그럼 서로 좋잖아. 안 그래? 네, 저도 좋아요. 사실은 저도 아빠가 저 무척 아끼고 잘 키워주셨지만 아빠께 죄송하지만 그래도 엄마가 그리울 때가 많았거든요. 사실 전 고등학생 때 엄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렇다 보니 잃어버린 엄마가 또 한 번 생긴 기분이라 저도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남편과 제 사이 못지않게 결혼 전부터도 시모와 제 사이가 더 좋아 남들이 보면 이미 결혼을 한 줄 오해까지 할 정도였죠. 아이고, 아들이 그렇게 소문난 효자더니 이제 효부까지 들어왔네. 태주 엄마는 어쩜 그렇게 복이 많아? 응? 아유, 아니야. 아직 며느리는 아니고 우리 예비 며느리. 아, 그래, 내가 참 복이 많긴 많아. 우리 며느리 예쁘지? 그래, 부럽다, 부러워. 정식으로 결혼 날짜를 잡으면서부터는 결혼 준비까지 시모가 같이 해주기 시작했어요. 우리 드레스 고르는 것도 같이 가자, 응? 실은 내가 대학생 때 애가 저 급히 결혼하느라 결혼식도 못 해봐서 늘 로망에 있었거든. 요즘은 플래너도 있고 스드메인지 뭔지 그런 거 화려하게 다 하더라. 아, 너무 신나. 재밌겠다. 시모는 저보다도 더 들떠 저희의 결혼식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자기야, 우리 엄마가 우리 둘 좀 보자고 하시는데? 왜? 새삼스럽게 무슨 일이지? 글쎄, 근데 좀 분위기가 심각한 것 같더라고. 무슨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를 부른 시모는 어두운 표정으로 한참을 망설이다 말을 꺼냈어요. 내가 니들한테 알려야 될 소식이 있어. 이렇게 불렀어. 요 아빠네 태주가 장가 가기 전에 엄마 건강검진 시켜준다고 병원에 예약을 해줬었거든. 그건 너도 들었지? 네, 어머니. 혹시 안 좋은 소식이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제 나왔는데 내가 위암 말기라는구나. 도저히 가망이 없대. 길어야 6개월, 짧으면 석 달. 어머, 어떡해. 어머니, 어떡해요. 말도 안 돼요. 저에게도 그 소식은 충격이었지만 남편에겐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얘기였죠. 엄마, 난 이대로 못 넘어가. 병원이 뭐 거기 하나뿐이야? 거기서 잘못 보는 걸 수도 있지. 다른 병원도 가보자. 나랑 같이 가서 다른 데서도 검사해보자. 난 못 믿어. 그냥 이렇게 믿으라고? 말도 안 돼. 태주야. 싫어. 엄마가 왜 위암이야?
엄마가 왜 말기야? 엄마가 왜 죽냐고? 엄마는 놔두고 어디 절대 안 간다고 했었잖아. 지금 당장 병원 가서 검사해보자. 엄마, 응? 거기 아마 사자병원일 거야. 거기 완전 돌팔이 의사인 거야. 다른 데로 가자. 그만해, 장태주. 어쩔 수 없어. 받아들여야지. 네가 이러면 엄마가 더 힘들어. 그 병원 제일 좋은 곳이라고 네가 한참 전부터 예약해준 곳이잖아. 병원에선 이미 손 쓸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 왜 이렇게 늦었냐고 나를 한참 타박하더라. 근데 어쩌겠어. 이미 그렇게 돼버린 걸. 그래도 엄만 후회 없어. 너 낳은 거, 너 이렇게 잘 키운 거, 그리고 우리 예쁜 지연이 만나 결혼 앞둔 것까지 다 보고 가니까 엄마는 하나도 아쉬운 거 없다. 눈 편하게 감을 수 있어.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더 빨리 엄마 건강에 신경 썼어야 하는데 내가 너무 미안해. 이후 시모와 함께 병원에 다녀온 남편은 결국 시모의 상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시모는 죽을 날만 받아둔 말기암 환자가 되어 있었죠. 하루하루 시름시름 앓아만 가다가 나중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수준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결혼이고 뭐고 신경을 쓸 수도 없겠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결혼 그냥 미룰까 해요. 사실 어머니 이렇게 아프시고 힘드신데 이 상황이 뭐가 좋다고 저희끼리 웃으면서 결혼식을 하겠어요. 아니야. 아니 그러지 마라. 난 세상 떠나기 전에 너희가 결혼 무사히 하고 잘 사는 모습 보고 가고 싶어. 그래야 내가 눈을 편하게 감을 수 있을 것 같아. 오히려 난 내가 너희 결혼하는 거 못 보고 갈까 봐 그게 걱정이야. 결혼식 날 받아놓은 때까진 내가 살아있을런지 그것도 모르겠고 그래서 오히려 좀 날짜를 당겼으면 하는데 말이야. 날짜를 좀 당기면 아무래도 준비할 시간도 없고 너무 작게 해야 할 것 같아. 그게 너 보기 미안하지만. 미안하시긴요. 그런 말씀이 어딨어요. 전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그럼 어머니 뜻대로 그렇게 해요. 날짜 당겨서 작게 해요. 그렇게 저흰 가까운 가족들만 불러 아주 작은 스몰 웨딩을 하게 됐고 신혼여행도 미뤘어요. 당장 시모가 너무 아프다 보니 진통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남편이 시모를 모시고 병원도 다녀야 했고 그러다 보니 우선 결혼 생활부터 먼저 하고 일이 좀 진정되고 나면 신혼여행을 가기로 한 거였죠. 그렇게 결혼식 후 2달이 조금 지났을 무렵이 돼서야 신혼여행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때는 시모도 부쩍 수척해 있었고 이제 병원도 다니지 않은 채 가실 날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었죠. 그런데 제게 남편이 특이한 제안을 해왔어요. 여보, 혹시 말이야 신혼여행에 우리 엄마랑 같이 가면 안 될까? 우리 신혼여행을 어머니랑 같이? 물론 당신이 싫다면 안 할게. 근데 사실 우리 엄마 이제 시한부로 하루하루 본인 가실 날만 기다리면서 사시는데 난 정말 이렇게 죽을 날만 기다리다 돌아가시게 하고 싶진 않아. 살아계시는 동안 하나라도 더 보고 여행하고 즐기다 보내드리고 싶어. 우리 엄마 그동안 제대로 된 해외여행 한 번을 못 가신 분이거든. 이제 이게 엄마의 마지막 여행이 될 텐데 그렇게 해주면 안 될까? 신혼여행에 시모가 따라가는 걸 허락하는 며느리라니 미친 짓이라고 손가락질들 하실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이렇게 특수한 케이스에 이런 부탁을 또 어떻게 거절할 수가 있겠어요. 사실 아픈 시모를 혼자 두고 갔다가 그 사이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저까지 죄책감이 생길 텐데 그 생각을 하면 더 아득해 차마 거절을 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저희는 아주 독특하게도 셋이서 함께하는 신혼여행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여행을 가면서 내내 미안하단 말만을 반복했어요.
엄마가 돼가지고는 자식이랑 며느리한테 도움이라고 못되고 이렇게 민폐만 끼치고 미안해서 어떡하니? 눈치도 없이 신혼여행에 끼는 민폐 시어머니라니. 에이, 또 그러신다. 저는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마시고 우리 여기서 뭐하고 재미있게 보내다 갈까 그 생각만 하세요. 어머니, 아셨죠? 한 번만 더 미안하다고 하시면 저 진짜 삐질 거예요. 어머니, 지금 내내 오는 내내 미안하단 말만 하신 거 알아요? 아이, 내가 그랬니? 아이고, 또 그래, 고맙다, 고마워. 우리 며느리밖에 없다. 그래도 다행히 비행기에서 내려 따뜻한 공기도 쐬고 하니 또 건강이 좀 더 괜찮은 듯 보이더라고요. 한국은 한파라 아무래도 더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따뜻한 데 모시고 오니까 어머님 인상이 한결 더 좋아 보이세요. 그래? 나도 좋다. 따뜻하니 너무 편안하고 좋네. 우리 저기 한번 걸어보자. 내 생애 마지막으로 해변모래 밟아보는 거일 텐데. 그런 말씀 마시라니까. 이게 왜 마지막이에요. 앞으로 더 많이 다닐 수 있어요. 어머니, 제가 또 모시고 바다 갈게요. 네? 그렇게 신혼여행 첫날까진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휴양지에서의 시간은 빠르게 흘러 다음날 밤이 됐죠. 여보, 나 오늘 좀 많이 돌아다녔더니 너무 피곤하네. 먼저 가서 좀 놓을게. 당신이 어머님 주무시는 거 좀 봐드려. 당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았어. 자, 이거 따뜻한 차야. 자기 전에 마시고 자면 잠 잘 올 거야. 내가 데워뒀어. 고마워. 저는 남편이 건네준 차 한 잔을 받아서는 먼저 침실로 들어갔죠. 저희는 호텔에서 큰 룸 하나를 같이 쓰고 있었거든요. 원래는 시모방과 저희 방 2개를 따로 옆방으로 잡으려고 했는데 남편이 불안하다며 큰 공간을 빌려 방만 따로 쓰자고 제안했었죠. 그래서 방 하나를 잡고 시모는 베드 하나가 달린 작은 방, 저희 부부는 큰 침대가 있는 큰 방을 쓰기로 했던 차였어요. 엄마 주무시는 거 보고 나도 곧 들어갈게. 저는 먼저 침대에가 누워 있었고 20분쯤 지났을까? 남편도 들어와 눕는 기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까지 저는 잠든 척 옆으로 누워 눈을 꼭 감고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이 제가 잠들었는지 확인을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 거 아시죠? 얼굴 앞에다 대고 손을 흔들어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전 깨어있으니 그게 다 느껴졌죠. 그래도 일단은 자는 척 계속 연기를 했고요. 그런데 얼마 뒤 누군가 밖에서 잠긴 방문을 따고 방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했죠. 시모가 살금살금 방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 그리고 옆에 누워서는 잠든 척하고 있던 남편이 조심조심 일어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전 여전히 자는 척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둘이서 뭔가 속닥속닥하는 말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죠. 저는 조용히 웅크린 채로 동태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쯤이 되면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한밤중에 시모가 몰래 문까지 따고 들어오다니 대체 무슨 일인가 싶으실 거예요. 어린 시모와 남편이라니 둘이 뭐 그렇고 그런 사이 아니야? 이거 완전 불륜 막장극인 거 아니야? 하고 상상하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사실 잠든 척을 하며 누워있던 그 순간 저는 무언가를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잠든 척을 하고 그 순간을 기다린 건 모두 이유가 있었거든요. 이 이야기는 하루 전 신혼여행 첫날 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루 전 신혼여행 첫날 밤 저는 원래 잠자리가 바뀌면 잠을 잘 못 자는 편이라 내내 잠을 설치다 일어났어요. 그런데 옆에 누워있던 남편이 안 보이더라고요. 혹시나 제가 잠깐 잠든 사이 시모가 아파서 그리로 가 있나 싶어 시모 방으로 가봤죠.
역시 남편은 심호방에 있는 듯했고 그 안에선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려왔어요. 지금 가볼까? 그냥 슬쩍 그것만 갖고 튀면 되잖아. 후딱 캐치우는 게 낫지 않아? 아니야, 엄마. 지금은 금고가 잠겨있어서 안 돼. 금고? 너 그거 비밀번호 확인 안 했어? 못 봤어. 보통 호텔 금고는 방에 하나라 그냥 자연스럽게 같이 넣으면 되는데 여긴 희한하게 침대 양쪽에 다 금고가 있잖아. 그래서 난 내 쪽에 있는 거 쓰면 되니까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하기가 너무 애매한 거야. 넣는데 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일단은 어쩔 수가 없었어. 오늘은 그냥 있고 내일 밤에 제 잠들면 다시 시도해보자. 근데 제가 잠 안 들면 어떡해? 그냥 아무것도 못 해보고 말짱 꽝 아니야? 그럴 리가 있나. 이거 한 방울이면 그냥 바로 골아떨어지지. 이거 한 방울로 말짱하게 끼어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 그래? 잘 구했네. 누구 아들인지 똑똑하다니까. 그래, 그럼 일단 내일 밤을 노리자고. 그리고 비밀번호 미리 알아두고, 알지? 그럼 내일 밤에 하는 걸로? 시모의 방 안에선 둘의 심상치 않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어떤 계획인 건지 구체적이고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알 순 없었지만 한 가진 확실했죠. 지금 저들은 내가 잠들길 노리고 내가 잠든 틈을 타 금고에서 뭔가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구나. 금고에 넣은 거라곤 여권과 티켓, 귀중품이나 액세서리 정도뿐이니 아마 그들이 노리는 건 그것들이었겠죠? 위험을 직감한 저는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시모 모두 잠들어 있는 새벽, 금고에서 여권과 티켓을 꺼내 호텔 로비로 달려갔습니다. 이거 1403호에 묵고 있는 고지연, 제 여권이랑 티켓이랑 지갑이에요. 사정이 있어 여기에 좀 맡겨둘게요. 이거 제가 아니면 그 누구한테도 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남편도 안 되고 시어머니도 안 돼요. 제 얼굴 기억해 두시고 꼭 저한테만 주셔야 해요. 중요한 일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아셨죠? 전 로비에 몇 번이나 당부를 했고 호텔 직원은 메모까지 남기며 제 말에 따라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바로 혼자 비행기를 잡아 뜨려고 했어요. 둘이 대체 무슨 꿍꿍인진 몰라도 여기 있다간 위험하겠다 직감이 와 몰래 튀려고 생각한 거였죠. 전 당장 공항으로 가보려고 했는데 하필 그날 날이 너무 안 좋아 갑자기 전체 비행기가 결항이 떠버린 거예요. 결국 저는 호텔에 발이 묶여버렸고 두 모자와 하루를 더 함께 보낼 수밖에 없게 돼버린 거였죠. 그렇게 맞게 된 신혼여행 둘째 날은 제겐 마치 데스게임 챌린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릴렉스된 상태로 연기해야 했고 그러면서도 신경이 곤두서 경계태세를 한순간도 늦추지 않아야 했죠. 저들이 날 어떻게 할지도 모른다. 심지어는 날 해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하니 불안해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혹시 내가 먹는 것, 마시는 것에 뭔가를 넣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둘만 남겨두고선 절대 자리를 비우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예상대로 남편은 제게 금고 비밀번호를 물어왔죠. 참, 금고 말이야. 당신 쪽 금고는 잘 돼? 내 쪽 금고는 뭐 때문인지 잘 안 잠기더라고. 혹시 내 여권도 당신 금고에 넣어줄 수 있어? 금고? 그래, 이따 넣어줄게. 아니야, 이따 내가 넣지 뭐. 괜히 당신 귀찮게. 그냥 번호만 알려줘. 전 혹시라도 남편이 금고를 먼저 열어보고 제가 여권과 티켓을 빼돌린 걸 알아채고는 급발진을 할까봐 걱정이 됐고 일단 번호를 알려준 뒤 먼저 자겠다고 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제가 방에 들어가기 전 남편이 잠이 잘 올 거라며 차 한 잔을 건네줬고 전 그걸 절대 마셔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일단 확실히 해두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제겐
정확한 확인에 필요한 도구가 하나 있었거든요. 사실 저희 아빠는 원체 걱정이 많으신 데다 절 워낙 많이 아끼는 분이셨어요. 하여간 아빠는 너무 유난이야, 유난. 내가 뭐 유치원생이야? 뭐 그렇게 걱정이 많아. 남들이 보면 욕해. 어이구, 욕하라 그래. 아빠가 딸 걱정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다른 집 아빠들 아무도 안 그래. 다른 집 딸들은 안 이쁜가 보지 뭐. 아빠는 우리 딸이 이렇게 예뻐서 걱정돼 죽겠는데 어쩌니 그럼? 이러니까 욕한단 거야. 으이그, 아주 팔불출이야, 팔불출.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말어, 응? 제가 독립해 혼자 살면서부터는 제 안전이 걱정돼 아빠는 오실 때마다 매번 온갖 호신용품들을 바리바리 싸갖고 오셨어요. 그 덕에 저희 집엔 온갖 호신용품들이 다 있었죠. 호루라기부터 시작해 페퍼 스프레이, 방범창, 방범 자물쇠 등등 없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 하루는 아빠가 또 새로운 거라며 뭔가를 건네주시더라고요. 지연아, 요새는 이런 게 필수템이란다, 필수템. 아빠가 유튜브에서 보고 하나 장만했어. 네 생각이 나서. 종이네? 이게 무슨 호신용품이야? 이게 성분 키트 용지라는 건데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섭냐, 응? 왜? 너도 그런 거 뉴스에서 들어봤지? 어디 술집 같은 데 가면 왜 누가 마시는 거에 슬쩍 이상한 거 타고 그런다는 거. 그래서 클럽이니 뭐니 여자들 잠든 사이에 못된 짓 하고 그러는 나쁜 놈의 새끼들 요새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혹시라도 누가 뭐 건네주는 게 있으면 웬만하면 마시질 말고 또 혹시라도 마셔야 되는 상황이면 이거 봐, 이렇게 이렇게 싹 담가보면 알 수가 있다고. 음료에 만약에 다른 성분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 종이가 색깔이 바로 변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꼭 챙겨 댕겨. 알았지? 참 아빠도 걱정도 많으셔. 내가 언제 클럽 같은 데 다니는 거 봤어? 아빠 딸 범생이 소심쟁이인 거 몰라? 술집, 클럽 그런 데 가본 적도 없으니 걱정을 하덜들 마세요, 아버지. 그렇게 아빠에게 받아뒀던 성분 키트가 왜 하필 신혼여행 짐을 챙기는 와중에 눈에 띄었을까요? 전 잠깐 고민을 하다 혹시 몰라 그걸 챙기고 싶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한 번도 써본 적 없던 거였는데 외국인들도 많이 오는 휴양지이기도 하고 또 이런 휴양지에 오면 술집에 들릴 수도 있고 해서 혹시 몰라 그냥 한번 챙겨나 가보자 하고 넣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처음 써볼 거라고는 며칠 전에 저는 새까맣게 모르고 있었죠. 생판 남도 아닌 내 남편 되는 사람이 주는 잔에 전 그 종이를 넣어봤고 얼마 뒤 전 하얗던 키트 용지가 위험 신호를 알리는 색깔로 변하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는 그냥 완전 경계 사이렌이 내내 제 머릿속에 울려 퍼지는 느낌이었어요. 일단 음료를 빈 물병에 따라 가방에 넣고 키트 용지도 따로 챙겨뒀죠. 남편이 건네준 찻잔은 제가 마신 척 침대 옆 협탁 위에 올려뒀고요. 그러고는 휴대폰으로 녹음 어플을 켜둔 채 잠든 척하며 누워있었던 거였죠. 그렇게 제가 이불 속에서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는 상황 속 방문을 열고 시모가 들어왔고 두 사람은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얘 확실히 잠든 거 맞지? 확인했어? 응, 확인했지. 저 잔이 아까 내가 준 거거든? 그거 한 잔 비우고 바로 잠들었네. 내가 말했잖아. 그거 효과 직방이라고. 지금은 누가 업어가도 안 깰걸? 아마 아침까지 그대로 있을 거야. 큰고 비번은 물어봤지? 아까 슬쩍 물어보니까 아무 의심 없이 알려주더라고. 둘은 금고를 삑삑 눌러 열었고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잠시 뒤 금고 안에 액세서리만 있고 여권과 비행기 티켓, 지갑이 안 보이니 둘은 당황하더라고요. 역시 그걸 찾고 있었던 거였죠. 뭐야, 여권이랑 티켓은 어딨어? 왜 여기 없어?
여기 넣어뒀을 거라며. 이상하다. 분명히 여기 넣어둘 거라고 했는데 어디 갔지? 둘은 그때부터 여기저기 뒤지며 제 여권과 티켓을 찾아대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저는 그들의 꿍꿍이가 뭐였는지 어떤 계획이었는지를 모두 알 수 있었습니다. 야, 너 무슨 일을 이따위로... 엄마가 너 이렇게 가르쳤어? 일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제 여권이랑 티켓을 갖고 튀어야 제가 바로 못 쫓아올 거 아니냐, 응? 한국 얼른 가서 제 귀국하기 전에 일을 다 처리하려면 최소 2, 3일은 여기다 발을 묶어놔야지. 그게 없으면 말짱 꽝이라고. 빨리 찾아, 당장. 아이씨, 미치겠네. 인연은 이걸 어디다 넣어둔 거야 대체. 금고에 얌전히 넣어둘 것이지. 씨. 알고 보니 둘은 저를 재워놓은 채 제 여권과 비행기 티켓을 갖고는 자기들끼리 미리 예매해둔 표로 먼저 한국에 도착한 뒤 제가 없는 사이에 제 인감이며 뭐며 다 가져다가 제 재산을 전부 쓱 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 계획이 성공하려면 일단 이 1단계부터가 성공을 해야 하는데 거기서부터 막히고 말았으니 아마 둘 다 미칠 지경이었겠죠? 혹시 인연 이거 벌써 눈치채고 어디다 몰래 빼돌린 거 아니야? 아니, 안 그러면 이 작은 호텔방에 도대체 그게 어딨냔 말이야. 가방에도 없고 아무 데도 없잖아. 그럴 리가 없지. 얘가 그걸 어떻게 눈치를 채? 잠깐, 혹시 엄마 방에 짐이 잘못 들어갔나? 그게 내 방에 잘못 왜 들어가? 니들 짐은 여기 다 있는데. 걔가 엄마 속 안 좋아서 뭐 제대로 못 드신다고 자기 가방에 엄마 것도 엄청 챙겨왔단 말이야. 그거 엄마 방에 갖다 놓으면서 혹시 지 여권도 딸려간 거 아니야? 미치겠네 진짜. 하여간 쓰잘데기 없는 짓은 잘 돼요. 야, 그럼 일단 내 방 가서 찾아보자. 이거 안 찾으면 계획이고 뭐고 다 무소용이야. 아, 나도 안다고. 그만 좀 보태 좀. 그 시간에 엄마도 좀 찾아. 나한테만 자꾸 지랄지랄 하지 말고. 뭐 이 새끼야, 지랄. 어디다 대고 엄마한테 욕짓거리야 이 새끼가? 뭘 보고 배운 거야 이 새끼는? 왜 때려? 아씨, 뭘 보고 배우긴. 내가 보고 배울 게 엄마 하나뿐인데 누구한테 배웠겠어? 둘의 민낯은 정말 가관이란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이좋은 모자 연기를 해대더니 실체는 바로 이런 거였구나 싶어 잠든 척을 해야 하는데 실수가 터져나올 뻔하는 걸 간신히 참았죠. 둘은 제가 깨어있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한 채 티격대며 옆방으로 갔고 저는 그 사이 조용히 일어났어요. 가방에 넣어둔 물병과 성분 키트 용지를 확인한 다음 전 미친 듯이 달려 호텔 로비를 향했습니다. 저 기억하시죠? 고지연이요. 네. 혹시나 해서 뒷타임 직원한테도 얘기해뒀었는데 다행이네요. 그거 지금 드리면 되나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일행분들이 찾으시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할게요. 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제가 지금 목숨 건진 거예요. 복 받으실 거예요. 로비에 미리 맡겨둔 여권과 비행기 티켓, 지갑을 받아서는 전 호텔 직원이 불러준 택시를 타고 곧장 공항으로 향했죠. 당장 현장에서 비행기를 탈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그 시간에 뜨는 비행기가 취소표가 딱 한 장 발생했더라고요. 정말 천운이었죠. 그 덕에 전 가장 빠른 한국행 비행기에 무사히 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으로 오는 내내 전 계속 미친 듯이 뛰어대는 심장을 부여잡아야 했어요. 혹시 그 모자가 이 비행기에 탄 건 아니겠지? 내가 튄 걸 발견하고는 곧이어 쫓아오는 건 아닐까? 마치 무슨 스릴러 영화라도 찍는 것처럼 불안감과 공포감에 심장이 쪼그라들 것만 같은 기분이었죠. 전 한국에 도착하는 즉시 곧장 경찰서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게가 제가 가진 모든 증거를 내밀고 상황을 설명하기로 마음먹었죠. 제가 가진 증거는 남편이 제게 건네준 음료와 성분 검사용지, 둘의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형사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약 먹었나 술 취했나 뭔 헛소리를 하나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 지금 너무너무 말짱하고요. 저 술도 안 해요. 완전히 멀쩡하고 정신도 완전 똑바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미친년 취급하지 마시고 제 얘기 믿어주셔야 돼요. 전 지금 죽을 뻔하다 용기 내서 한국까지 왔어요. 예, 믿을게요. 믿을 테니까 일단 차근차근 말씀해 보세요. 전 행여나 경찰들이 제 말을 믿지 않을까 봐 저 여자 혼자 못 꿈꿨나 그렇게 생각하면 어쩌지? 내 증거가 너무 부족해. 그것만으론 체포하기 어렵다고 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으로 불안해하며 경찰에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설명이 끝난 뒤 경찰에게서 듣게 된 둘에 대한 내용은 감히 저의 상상 그 이상이었죠. 제 긴 이야기 끝에 들려온 형사님의 첫마디는 이랬어요. 에이, 강영신, 장태주 이것들이 시모랑 남편이었단 말이에요? 이모자 이것들 둘 아주 악질 사기꾼들이에요. 큰일 날 뻔하셨네. 야, 영사 이거 봐봐. 그 모자 사기단? 이것들 또 일 저질렀어? 두 사람이 악질 사기꾼들이란 형사님의 말에 전 차라리 안도했습니다. 아, 내 말을 다 믿어주시겠구나. 그 두 사람이 나를 쫓아와 협박하거나 어떻게 하려고 하기 전에 잡을 수 있겠구나 싶어 그제서야 마음이 놓였거든요. 그 두 사람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놈들이에요? 이 둘 사기 전과가 한두 번 수준이 아니에요. 아가씨 진짜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아가씨는 아닌가? 아무튼 내가 우리 딸 같아서 하는 말인데 진짜 다행입니다. 엄청난 놈들한테 잘못 물릴 뻔했어요. 강영신 이 여자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 범죄에 몸담은 게 하루 이틀이 아니걸랑요. 가출 청소년 출신이었는데 10대 때부터 별별 나쁜 짓으로 소년원 들락거린 인물입니다. 그러다 17에 이 아들 장태주 이걸 낳은 거예요. 17이요? 저한테 21에 낳았다고 했는데? 아니에요. 청소년기 때 이미 사고쳐서 애 낳았어요, 이 여자. 근데 가출 청소년에 가진 거 하나 없는 애가 애를 낳았는데 뭘 해먹고 살겠어요? 그때부턴 그냥 아주 인생 나락간 거죠. 살기 궁핍하니까 애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그냥 사기를 치고 다닌 거지. 사기 수법이 아마 장난이 아니었을걸요? 애 데리고 어디 마트 같은 데 들어가서 주위 돌리고 물건 훔치는 거 뭐 그런 건 예산일도 아니고 그냥 일상이었고, 식당에 들어가면 그런 적도 있대요. 애가 밥 먹고 있는데 몰래 가져간 유리 조각을 애 입에다 확 쑤셔 넣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입에 유리를요? 피가 나겠죠? 그죠? 피가 나지. 그럼 이제 거기서 아주 드러눕는 거야. 이 집 음식 먹고 애가 입안이 이 꼴이 났다고. 도대체 음식에 뭘 넣으면 애가 이렇게 되냐고. 그럼 이제 음식점에선 뭐 어떡해요? 애가 당장 피를 철철 흘리는데. 그럼 거기서 합의금 몇백 뜯어내고 그러는 거야. 그 짓을 이 식당 저 식당 다니면서 하다가 걸려가지고 잡혀온 게 21야. 21. 그러니까 그냥 이 지역에선 전설이지 뭐. 그 어린 여자애가 사기 수법이 보통이 아니니까. 20대 초반 그 어린 나이에 이미 범죄엔 도 같았던 시몬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사기 수법들이 더 교묘해지고 스케일이 커지기 시작했고, 그 사기엔 남편까지 합세했다고 했어요. 결혼 사기로 돈을 뜯어낸 전적 역시 3번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역시 그렇게 걸려든 피해자가 되고 말았던 거죠. 이런 사기꾼들이 이제 자잘하게 해먹다가 한 건 크게 해보자 하고 접근하기 쉬운 게 결혼 사기거든. 특히 이 모자는 더 그랬겠죠? 모자 사기꾼들이 제일 하기 좋은 게 결혼으로 속여서 한탕하는 거니까. 지금 이게 밝혀진 것만 3건이고 이번이 4번째인데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저번 건들은 지금 처벌도 제대로 못 받고 있었거든요.
용기 내서 탈출하고 한국 가서 바로 곧장 경찰까지 오시고 진짜 큰일 하신 거예요. 지금 이놈들한테 당한 다른 피해자들한테까지 큰일 하신 거지. 진짜 바보 같아.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하죠? 너무 멍청하게. 왜 생각을 못했을까요? 좀만 더 알아볼 걸. 조금만 더 찾아볼 걸. 알아봤으면 뭘 얼마나 알아보고 찾아보면 또 뭘 얼마나 발견할 수 있었겠어요. 안 알아보고 안 찾아봐서 당한 것도 아니고 무슨 욕심을 내서 당한 것도 아니고 이건 그냥 운이 나빠서 당한 거예요. 길 가다가 개똥 밟으면 자책할 거예요? 어이구 멍청이 하고 하루 종일 자책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운 나빠서 개똥 밟았네. 아이고 그러고 신발 버려버리면 그만이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자책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작정하고 덤비는 것들은 못 당해요. 우리 베테랑 형사들도 깜빡하면 속는다니까. 속는 피해자가 뭐가 잘못입니까? 그놈들이 문제지. 우리가 그놈들 귀국과 동시에 바로 붙잡아서 우리 고지연 씨 앞에 무릎 꿇게 만들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베테랑입니다. 믿어보세요. 감사합니다, 형사님. 제가 그놈들 만난 건 정말 운이 나빴지만 그래도 인복이 전혀 없진 않나 봐요. 형사님도 만나고 또 그 호텔 직원분도 정말 감사해요. 그 인간들 꼭 잡아주세요. 다시는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게. 진짜 위험한 놈들이니까요. 제가 튄 건 알았지만 어디까지 눈치챈 건진 몰라서였을까요? 둘은 다른 나라로 튀는 대신 한국에 들어왔고 덕분에 귀국하는 둘을 공항에서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잡혀온 둘은 참 어이없게도 도리어 저더러 독한 년이라고 지켜보더라고요. 이 수법이 전에도 한 번 먹히길래 그냥 이번에도 쓰면 되겠구나 생각했더니 순에 빠진 멍청한 년인 줄만 알았더니 내가 이걸 엿봤네. 어떻게 그걸 눈치를 채고 튀니? 독한 년 같으니라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누가 누구더러. 참 기가 막혀서 진짜. 난 니들 때문에 국제미아 되게 생겼었어. 어따 대고 감히 나한테 연연거리고 있어? 이 사기꾼 새끼들아. 어떻게 모자가 나라니. 니들은 진짜 나쁜 새끼들이야. 어떻게 감히 그딴 생각을 할 수가 있냐? 니들이 그러고도 인간이야? 너 지금 보아하니 위암 걸렸다고 쇼하던 것도 다 생구라였구나. 그치? 그걸 이제 알았냐? 위암은 무슨. 난 위염도 하나 없는 사람이야. 내가 가진 거라곤 건강한 몸뚱이 하나뿐인데. 병까지 걸린 척 그렇게 연기를 해대면서까지. 진짜 정상인으로선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안 그럼 무슨 수로 결혼식을 당겼겠어? 내가 몇 번 해보니까 결혼식 당길 구실로는 시어머만한 게 없더라고. 순에 빠진 년들이 또 지 시엄마 죽게 생겼다니까 스몰 웨딩도 괜찮대요. 결혼식을 앞당겨야 작게 결혼을 할 거 아니야. 어차피 몇 달도 안 가 끝날 결혼인데 결혼식에 돈 쓸 필요 있어? 그러다 겹치는 하객이라도 있으면 곤란하기만 하지. 그냥 가족끼리 후딱하고 치우는 게 장땡이지. 그랬겠지. 그리고 신혼여행 따라올 구실도 있어야 하니까 더 그랬겠지. 그래야 날 먼 타국에 떨궈 놓고 니들끼리 한 건 하고 토낄 수 있을 테니까. 그래? 참, 네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완벽한 계획 아니니? 근데 씨, 별 똑똑하지도 않은 년한테 이걸 들켜가지고 내가 철창 신세지게 생겼네. 쌍. 자존심 상하게 내가 별이 몇 갠데 가오가 있지. 그러게 네가 대처를 잘했어야 될 거 아니야 임마. 뭘 어떻게 했으면 그거 걸리고 있어. 일 한두 번에? 멍청하긴. 나만 잘못했어? 얘가 밤에 자다 깨서 대화 다 들었대잖아. 내가 뭐 혼자 얘기했냐고. 엄마도 같이 얘기한 거 아니야. 그럼 둘 다 잘못한 거지. 뭐 내 탓만 하고 있어? 맨날 내 탓만 하지 엄마는. 뭐 이 새끼야? 엄마한테 어따 대고 씨.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애틋하고 정 많은 모자 사이
아이고, 어찌나 연기들을 잘하셨는지 제겐 사과 한마디 없고 반성하는 모습도 일절 보이지 않으면서 그 와중에 또 서로 니 탓 내 탓해가며 싸워대는 꼴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정말 누가 볼까 창피한 광경을 목격하며 전 결혼 사기에다 몇 가지 죄목까지 더해 둘을 고소했고, 고소가 처음이라 잘 몰랐는데 그 이후 참고인 조사로 몇 번 더 불려다닐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이나 들락거린 끝에 마지막 조사 때 보니 갑자기 어디선가 아주머니들이 단체로 몰려오셨더라고요. 알고 보니 두 모자에게 피해 입은 다른 사기 피해자들이었죠. 야, 강영신 이년! 내가 드디어 잡았다, 이년! 그렇게 찾다 놓쳤는데 너를 기어이 내가 만나는구나! 이 모자 사기단 이 새끼들! 내가 니들 콩밥 제대로 먹을 줄 알아, 이 나쁜 놈의 새끼들아! 남의 인생을 파탄 내놓고 어딜 뻔뻔하게! 대체 죄를 얼마나 짓고 산 건지 둘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진술을 하러 찾아온 피해자만 해도 한둘이 아니었죠. 둘은 여기서 사고치고 저기서 죄짓고 그렇게 옮겨다니며 저지른 짓만 해도 수십 건에 달했죠. 결국 제 신고 덕에 찾게 된 다른 피해자들의 소송까지 더해져 둘은 몇십 건의 사기로 구속수감이 됐습니다. 저는 정말 살면서 두 번은 없을 심장 떨리는 경험을 크게 했지만 다행히 빼앗기거나 피해 입은 것 하나 없이 무사히 탈출하게 됐으니 천만 다행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목숨을 건지고 무사히 탈출까지 할 수 있었던 건 모두 안전을 너무너무 중시하고 딸 걱정이 넘쳤던 저희 아빠 덕분이었다 싶어요. 맨날 호신용품 이런 거 어떻게 들고 다니냐고, 어디 써먹을 때나 있겠냐고 아빠는 너무 걱정을 사서 한다고 매번 툴툴거렸었는데 이젠 무조건 호신용품들 바리바리 지니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사연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이 험한 세상 어디서 누굴 만나게 될지 모르니 호신용품 하나쯤은 꼭 가지고 다니세요. 아무튼 그렇게 큰일 한번 치르고 다시 싱글이 되고 또 행복하게 일하며 지내는 걸 보면서 저희 아빠가 제일 좋아하시네요. 곱게 키운 우리 딸, 그런 놈한테 너 상처 입히고 만약에 쭈구리로 살고 그랬으면 내가 제일 화났을 거야. 아빠가 눈 못 감지. 그래도 우리 딸 언제 이렇게 커서는 힘든 일도 훌훌 털어내고 씩씩하게 잘 사는지 고맙다. 응? 고마워. 난 뭐 그 인간 애초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두나한테 내가 그랬지? 그 새끼 눈이 딱 별로였다고. 그래, 네 말 들을 걸 그랬다 임마. 츤데레 같은 남동생도 제 걱정이 되는지 자주 제게 연락을 해왔고 그 사건 덕분이라고 해야 할지 어쨌든 가족들끼린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내가 뭐하러 남의 부모 데리고 해외까지 갔나 싶어요. 이제 저희 아빠 모시고 저희 식구들끼리 좋은 곳 다니며 좋은 것들 보면서 그렇게 살려고요. 살며 참 큰일 한번 겪고 나니 나중에 하며 미루는 게 참 바보 같은 짓이었다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나쁘끄럽더라도 사랑한다, 고맙다 더 많이 얘기하고 현재를 더 즐기면서 사는 것보다 우리 삶에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서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더 많이 고마움을 나누며 행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